미세먼지가 너무 기승을 부리니까 이쯤 되면 재앙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공기질 수준은 180개 나라 가운데 173위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정부가 경유값 인상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인데 정말 좋은 대책은 뭘까요? 현실이 돼버린 이 미세먼지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세의대 환경공해연구소 이명욱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심지어 이런 걸 마시는 산소랍니다. 네, 이제는 그 물을 사 마시는 것처럼 공기도 사서 마시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이렇게 소리가 들리시죠? 네. 산소를 마실 수 있는 산소 캔인데요. 이걸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루에 그 숨을 쉬는 공기의 양이 한 1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13만 세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13미터 정도를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미량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숨 쉬는 거에 거의 영향을 안 준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기분상. 예, 아주 적은 효과밖에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라고 오죽하면 보시면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런 걸 찾을까? 정말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은 정말 이런 거라도 있었으면 싶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현재 상태를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과거부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대기의 상태에서 네. 아주 나빠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에 비해서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먼지 농도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국민들의 관심들이 조금 달라지거나 2013년 중국에서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넘어오면서부터의 네. 국민 관심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더 심각한 것들로 이해가 되어진 거고요. 네.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대기질이라는 것을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 먼지하고 질소산화물, 오존이라는 이 세 가지 물질을 관리하는 대책이 사실상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것들이 대부분 뭐 경유차라든가 지금 석탄 발전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직화구이와 같은 대책들을 내놨던 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부분들에서 네. 성공적인 어떤 대책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한 것들로 국민들이 지금 불안감을 갖고 자, 계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궁금했던 걸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보다 심해졌다고 느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통계적으로.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과거보다 통제가 덜 됐다라고 보시면 통제가 됩니다. 덜 됐다. 네. 올해 유독 심하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작은 크기의 먼지들은 오히려 지금 증가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초미세먼지라고 좀 약간 표현이 잘못되어 있긴 합니다만 네. 아주 작은 크기의 먼지들은 발생량이 오히려 좀 증가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총량의 무게들은 오히려 조금씩 줄고 있는 줄고 것은 틀림없는 있다.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 절반, 또 경유차, 디젤차에서 한 40%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한 통계는 없거든요. 네. 이것저것 뭐 학계나 정부 통계를 종합해 보면 교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과학적으로 빨리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도 계절적으로 이제 편서풍이 이루어질 때만 주로 넘어오기 때문에 1년 전체로 따져서의 평균을 본다면 한 30-40% 정도가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먼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반면에 이제 국내에서 발생되는 먼지도 굉장히 많은데 특히 경유차 같은 경우에 지금 먼지가 직접 배출되는 게 한 9%에서 10% 정도가 되고요. 네. 2차 먼지라고 그러는 질소산화물 등이 다시 먼지로 바뀌는 2차 먼지가 대략 한 31% 정도가 돼서 네. 도심에서 발생되는 먼지의 대략 한 40% 정도를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뉴스 보도에서 알았는데 그렇게 2차로 질소 화합물로 이렇게 뭐 그렇게 표현합니까? 네. 변이 되면서 더 작은 입자가 저희 몸 속에 더 깊이 들어가더군요. 네, 사실은 이제 큰 먼지는 우리 네. 몸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은 크기의 먼지, 초미세먼지라고 알려진 것 중에서도 폐포에 도달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크기가 0.3 마이크로메타 이하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초미세먼지라고 그러는 2.5 마이크로메타 안에서도 굉장히 작은 크기의 것들이 우리 폐포까지 도달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큰 크기에 대한 것들은 생활에 불편함을 줄 뿐이지 실제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것들은 아주 작은 크기의 먼지들이 인체 피해를 유발시키는 네.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들어서 정말 맑은 하늘을 본 게 언제인지 사실 며칠 안 되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참 불편을 겪기도 하고 또 건강에 영향도 미친다고 하니까요.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경유 가격 인상이죠. 네.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3000cc급 경유차를 10년째 몰고 있는 남성인데요. 해마다 2차례씩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7만 원 정도 되죠. 이거는 좀 화물차라서 또 조금 싸게 나오지만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차량에 매기던 이 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자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요. 기름값에 붙는 각종 세금을 올리는 대신 이 기름값에 환경 부담금을 얹어서 경유 가격을 올린다는 겁니다.
경유 가격을 올리면 경유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고 자연스럽게 유해가스를 배출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재책의 한 가지 방법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경유 차량의 가격을 조금 올린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경유의 정책에 대한 것들을 유럽 쪽에서 클린 디젤이라는 말을 믿고 기술적인 적용을 시켜왔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것들이 상당히 허구였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졌고요. 네. 네. 또 한 가지 SCR 등의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들에는 백금 등의 굉장히 고가의 비용들의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격 경쟁력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차값이 비싸져야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경유 차량을 활용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정책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 결론적인 부분이고 따라서 이제 경유값을 높이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겠고요. 경유값을 높인다면 연료 전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쪽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낮춰줘야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어떤 그 물가는 낮아질 수가 그러니까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네.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유값을 단지 높이는 것이 아니라 대체 에너지에 대한 가격을 낮추어주면서 전체적인 에너지 비율에 대한 것들을 맞춰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보면 검찰이 아우디하고 폭스바겐 수입이 막 완료된 차량 900여 대를 압류했다 그래요. 막 유례 없는 일 같은데 역시 저 유로6 기준 충족한 차량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주행해봤더니 생각보다 훨씬 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더라. 네. 뭐 그런 일환이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적 한계를 틀림없이 갖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사실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그동안 사용을 해왔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책이 꼭 뭐 일원화돼서 계속 지속성을 갖고 가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정책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이유로 경유차를 썼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씩 바꾸어 나가는 것이 네. 맞다고 보여집니다. 경유뿐만이 아니라 또 미세먼지를 많이 유발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고깃집에서 직화로 고기를 구울 때요. 네. 그런데 식당에서 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매일매일 그런 미세먼지를 그렇게 많은 양을 들이마시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쩌다 한 번씩 가서 고깃집에서 드시는 네.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건강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미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소각이나 똑같은 것들입니다. 이 네. 기름 성분들이 주로 먼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연료에 관계된 것들, 특히 이제 우리가 고깃집 같은 경우에 성형탄이나 여러 가지 숯불들을 씁니다. 네. 근데 그 안에 포함된 뭐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또 이동을 하고 기름 성분에 있던 것들이 또 먼지로 이동을 하는 네. 이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고깃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실 때는 환기 장치가 잘 돼 있는 곳을 가시는 것이 그나마 네. 개인들의 어떤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습도 원인이 되고 그 위에 있는 고기의 지방도 원인이 되는 네, 거군요. 네. 그럼 불가마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불가마도 습도를 뭐, 쓰는데. 예, 숯불을 쓴다는 것은 네. 결국 그 안에 여러 가지 연료와 같은 것들이 불완전 연소되면서 공기 중으로 이동하는 것들이기 네. 때문에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같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발생된다고 보시면 소비자도 가끔씩 가는 소비자도 물론 가급적 환기를 잘 시켜야 하지만 네. 거기서 뭐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신경 쓰셔야겠네요. 예, 사실은 뭐 제가 아는 어떤 고깃집 주인분도 그래서 네. 이제 폐암에 걸린 것들로 얘기를 네. 듣고 있습니다. 요즘 뭐 논란이 된 고등어는 어떻습니까? 고등어가 사실 뭐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고등어는 문제가 고등어가 없는 죄인이 건데요. 됐다고, 예. 네. 사실은 이제 그 정부에서 생각했던 건 이런 폐암 발생률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 요인에 대한 걸 최소화시켜 주자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 3번씩 가정주부들이 조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생활의 예방 대책을 만들어 주자는 의도였지 네.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부각시켜서 이런 소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그럼요. 했던 것들은 절대 아니고요. 네. 따라서 이제 소비 패턴에 대한 변화까지는 절대 너무 과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소비자들 입장에서 실제로 이런 고등어와 같은 것들을 구울 때 불포화 기름이 먼지로 많이 이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노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의 환기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서 네. 최단도로 활용을 하시되 소리가 난다고 꼭 환기가 잘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필히 점검을 네. 해보시고 두 번째는 환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창문을 양쪽으로 열어서 바람기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끌려 올라가는 공기 양도 늘어나고 안 올라갔던 양들은 바깥에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그 위험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고요. 네. 단지 하나 좀 더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건 집에는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들이나 호흡기 순환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단기 노출에서도 건강에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리 과정 같은 때는 뭐 방에 들어가 있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그 차단을 하는 방법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임산부 같은 분들 야외에서 바베큐를 한다. 네. 이런 경우에 교수님 같은 경우에 임산부는 좀 떨어져 있어라. 네. 이렇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네. 어린이나 임산부나 네. 호흡기 질환이나 순환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가능한 좀 멀리 떨어져서 네. 구워진 어떤 음식만 그냥 공급을 네. 받는 형태가 가장 건강에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공기 좋은 곳이 있나요? 제 말씀은 미세먼지의 정도가 일관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는 좀 아닙니다. 좋고? 굉장히 그 부분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오염원이 적은 곳, 예를 네. 들어 뭐 교통량이 적다거나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적은 곳과 같은 곳, 뭐 북한산 기슭에 사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네. 곳들의 공기는 서울의 공기치고는 굉장히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세의대 임용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